시종일관 이 몸을 끌고 몸뚱이를 양양해변에 갖다 놓았더니 그 주변 풍경이 이거 한 물건 안에 쫙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저 바다 끝에 오징어배 그 불빛 또 이 속에 있고 거기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검은 구름도 다 이 속이고 모든 게 이 속이고 파도 소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 나머지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인간의 기분만 오락가락하지 사실 기분이에요. 지금 날씨 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딱 우리는 지금 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도 나고 뭐 온갖 일을 겪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기분인 줄 알면 이 모든 것은 왔다 가고 모든 것이 왔다 가는 이 깨어있는 텅 빈 이 속에는 이것 자체는 정말 완벽하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가 중도인데 근데 그 중도가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도달해야 할 어떤 경지라고 알았는데 결국에 와봤더니 어떤 그런 경지는 없고 항상 그 모든 과정에서 그 길에서 집을 찾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길을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길 그 자체가 집이었다고 하는 한 걸음도 집에서 나선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대로 본질은 이렇게 완벽하고 그 안에서 현상은 당연히 계속 변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나이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변해가는 이 현상 변해가는 현상 자체는 완벽할 수가 없지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죠. 그 안에 이제 기분이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있는 그대로 불완전한 그대로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겨우 철들어서 그 알아듣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이 들었는데 그러나 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이거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냥 또 허무하게 갈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공부를 해서 중도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이 이미 중도의 완성이고 그걸 표현하느라고 중도라고 했구나. 네, 그래서 그 점을 돌이키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항상 이미 완벽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참, 그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미 완벽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그리고 돌아보면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이 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못 알아들었지. 내가 못 알아듣고 오해해가지고 그 중도를 만들려고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 네, 그래서 참 지금 공간이 크진 않지만 적당한 이 방에 또 이렇게 도반끼리 모여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이런 인연이 참 감사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면서 마침 제가 헤드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꺼내가지고 갈 때는 그냥 파도 소리 들으면서 갔는데 올 때는 한번 그 어둠이 내려앉는 바다에서 조성진이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탁 짱짱하게 울려 펴지게 탁 이렇게 듣고 오니까 세상에 극락이 따로 없는 거죠. 좋은 세상이에요. 버튼 하나로 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내가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지금 되었으니 정말 좋은 세상에 그래서 아무튼 공부하시는 이제 뭐랄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바는 시부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림이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 안에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 처음부터 동그라미는 완벽하게 있다는 사실. 근데 그 안에 그려진 그림을 보느라고 동그라미를 못 본 게 지금 이제 문제였는데, 알고 보면 제 1도나 마지막 10도나 전부 동그라미에 그려진 거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안심 속에서 공부한다. 그런 거를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러니까 이번 집중 수행의 어떤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이미 우리가 현상으로서는 1분부터 10분까지 변해가고 있지만 본질로서는 항상 이미 처음부터 동그라미는 일원상은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항상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이러고 있어서 이제 안심하고 공부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는 전하고 싶네요. 2장으로 들어가서 2장 알아차림의 본질, 그러니까 의식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61페이지네요. 영화의 내용 때문에 스크린 자체가 요동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알아차림, 의식 그 자체가 경험의 내용 때문에 방해받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생각이 뒤흔들리고 감정이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는 이러한 경험 중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의 본질은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어떤 일이 와도 그 의식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평소에 계속 익혀놓으면,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진공의 느낌이 있어요. 진공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죽을 때도 이것은 평소에도 사건 사고 때 적용되지만 죽음에도 적용되겠다. 정말 죽을 때 얼마나 여러 가지 고통이 오겠지요, 아마. 근데 그때도 평소에 이 힘을 길러 놓으면 그때조차도 정확하게 딱 진공 상태에서 맞이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너스지. 네. 그러니까 보너스로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감이 이렇게 확실히 있어요. 자, 이 평온함은 마음이나 몸 또는 세상의 상대적인 평화로움에 달려있기에 언제라도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허술한 평온함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경험의 배경에 항상 존재하는 본래적인 평온함이며 마음의 활동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이 루퍼트 스파이라가 쓰는 마음은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심은 확실하게 스파이라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마음이라고 할 때는 생각, 감정을, 몸과 마음 할 때는 그 생각, 감정이고, 이 순수 알아차림 자체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지금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활동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에 앞서는 본래적인 평온함입니다. 즉,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온함입니다. 두 단락 뛰어넘어서 밑으로 갑니다.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완전하고 충족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 즉 의식의 본질이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마음, 몸, 세계의 상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 몸, 세계 현상이죠. 예, 현상의 상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태, 환경,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이고 이유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인도 전통에서는 본질을 항상 세 가지로 사칫 아난다라고 해서 존재, 의식, 지복이라고 번역을. 존재, 의식, 존재. 지금 깨어있는 의식을 존재, 의식, 그리고 지금 기쁨 자체, 지극한 기쁨, 지복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딱 자기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공부는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떤가 할 때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지금 존재, 의식, 그리고 지복, 기쁨이라고 하는 요 상태로, 우리 마음의 기본 모두 상태로 내가 어떻게 빨리 돌아가는가. 그래서 빨리 돌아가는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평소에 화두라고 하는 그냥 이먹고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평소에 하여튼 훈련해 주는 게 이거는 그 위급할 때 나온다. 그래서 힘들 때 화두 한 번을 딱 튕겨주면 다시 이 자리로 탁 돌아가는 회복 탄력성. 황벽스님은 직하의 무심, 직하의 무심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자리가 구경각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확보하고 처음에는 발견하고 이거구나 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항상 그쪽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두기. 그래서 힘들 때 화두 하나를 탁 튕겨주면 다시 그 자리로 탁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자리만 들어가면 진공이라서 이 몸, 마음 세계가 그 자리에 따라 들어오지 못해요. 그거를 평소에 계속 익혀두는 거.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아는 거 하고 실제로 자꾸 가서 회복 탄력성을 정말로 기르는 거 하고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상황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한다. 자기가 익혀두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는 놈이 장땡이다. 꽁 잡는 게 매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행합일, 이런 말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크리슈나 무르티는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I don't mind what happens. 무엇이 일어나든 I don't mind.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 쓰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 쓰지 않습니다라고 되려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 들기. 화두 든다는 건 따로 이먹고 드라피 잔나무 이런 게 아니라 탁 돌이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회감 완조를 하기. 그래서 저처럼 딱 이번에 딱 하는데 진공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기분이 막 이러다가 딱 돌이키는 순간 뭔가가 탁 이렇게 감이 오면서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는 그 진공 상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굉장히 힘이 붙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누누이 저는 마음 공부는 이론만 이해를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몸에 익혀 들어가는 그런 공부라는 걸 누누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에피소드 지금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닥고왕 선사 있죠. 닥고왕 선사가 죽으면서 봉투를 하나 딱 남기면서 제자들한테, 그 닥고왕 선사가 있었던 대덕사라고 하는 교토의 절은 워낙 바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종 사찰들은 정부하고 고분고분 협조했어요. 협조하고 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고,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했는데, 대덕사는 반기를 들은 데예요. 반기 들은 게 다른 게 아니고 일체 노 땡큐, 안 받을 테니까 간섭도 하지 말아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수행자의 독립정신을 고수한 데예요. 그래서 귀한가요, 닥광 선사가.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바람이 좀 많은 그런
절이었는데 죽으면서 편지 한 통을 딱 남기면서 제자들한테 정말 앞으로 우리 절이 내가 죽고 난 뒤에 큰 일이 생길 때 열어봐라 하고 그걸 딱 남기고 죽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뭐 10년,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큰 일이 또 그 절의 존폐에 대해서 존폐가 위험할 정도의 큰 일이 생겼어요. 그때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닥광 선사가 택암 선사가 돌아가실 때 남긴 봉투가 있는데 열어보자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합의해가지고 와서 그 봉투를 딱 열었어. 그 봉투에 뭐라고 적혔냐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잠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봅시다. 큰 시험 앞둘 때, 저 같으면 뭐 취직할 때 면접을 앞두고 면접 기다리는데 배가 아프더라고. 긴장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어떤 위기가 있었죠. 무슨 시험 치기 또 시험 준비를 안 했는데 시험을 맞고 또 군대에서 사건 사고 생겨가지고 단체적으로 참 힘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인생에서 자식이 사고 치고 뭐 있었잖아요. 그때 지나가지 않았나요? 결국은 다 넘어왔죠. 그때는 정말 뭐 참 큰일이었는데 결국은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본질의 입장에서 이쯤 되면 본질의 입장에서 이건 결국에는 기분만 나빠지는 거다. 다른 거의 변동은 결국엔 다 해결되고 그때 기분만 이제 힘들고 나빠지고 하는. 그러니까 기분이야 이제 기분은 날씨니까 내면의 날씨니까 기분은 내가 이거는 물들지 않으니까 기분에 물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점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가 되지요. 네. 어떻게든 된다. 자,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 그 자체는 영화 속 등장인물이나 사물의 특성, 특징, 한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비록 스크린만이 영화에서는 유일한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말도 재밌지 않나요? 스크린만이 유일한 실체고 그 위에 비춰지는 모든 것은 그냥 빛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알아차림, 의식은 경험되는 대상의 특성, 특징, 한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경험되는 대상 중에 이 몸도 포함돼요. 몸과 마음도 포함돼요. 예. 따라서 알아차림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무한합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 그 자체는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 그 자체는 우리들의 의식 그 자체는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조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는 마음은 현상이에요. 마음의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한 핵심이며 대상적 경험이라는 형태에 의해 조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말을 한 번만 정확하게 한번 개합을 하면 굉장히 안심이 되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심이 되는. 제가 마음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대학원 시절에 빈 강의실에서 창밖에 운동장을 저렇게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탁 이렇게 찰나간에 그리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탁 하나의 어떤 한 소식이 탁 이렇게 오는데 뭐냐면 결국 모든 게 내 책임이네 하는 생각이 한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만드는 걸 받는 거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일어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뿐이구나 하는. 근데 문제는 왜 그래 안심이 되죠? 그 젊었을 때 그 소식이 한번 탁 이렇게 왔는데 그 순간에, 지금도 그 기억하잖아요. 그 순간에 세상 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하기에 달렸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지은 대로 자작, 자수. 내가 지금 받는 거는 내가 했던 일을 받는 거고, 또 미래에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받을 거니까 결국에는 내 책임이고, 내 책임이라면 받을 만하지 않나? 그러면 하여튼 그때 되게 안심됐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인생에서 결국에는 이게 내가 하는 걸 내가 받는 거니까 이거는 남 탓할 것이 없고 좀 안심이 되는구나 하는, 하여튼 그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현상으로서의 나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더라도 현상만 가지고도 말해도 결국에는 남 탓할 것은 없다. 그러면 누구 탓을 해요? 그냥 내가 한 걸 내가 받으니까 그걸로 끝이지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이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67페이지 예, 네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로 인해 스크린에 색채가 입혀지지만 스크린이 그 색채로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의 의식은 경험에 의해 색채가 입혀지지만 경험 안에서 발생하는 무언가에 인해 변색되거나 훼손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는 언제나 본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어떤 경험도 자아를 알아차리는 본질적 존재에는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해서, 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순간 흔적이 있어요? 기억에는 있지만 깨어있는 여기에는 흔적이 없어. 그래서 흔적 없이 나는 새라 그래. 이거를 얘를 경험을 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나는 새, 흔적 없이 나는 새. 전신법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편집한 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UCLA 대학의 로버트 보스웰 교수가 번역했어요. 영어로 번역했어요. 황벽 어록을. 그래서 그 책 제목을 한국어로는 흔적 없이 나는 새. 황벽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들의 이 본질인 의식은 흔적 없이 나는 새와 같다. 근데 그 책에 제가 편집하면서 해설을 많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까지 다 영어로 번역해서 좋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찾아 읽으니까. 황벽 스님 오록은 약간 조금 배규거사한테 하는 말이라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에요. 그걸 한번 잘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수행했던 로버트 보스웰 교수가 이렇게 해서 그 책 생각이 나네요.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로 갑니다. 따라서 알아차림 그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닌가요? 의식 그 자체에는,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 본심 자체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맞지요? 이거 참 기뻐. 몸은 그리고 생각 감정은 변하고 늙어가지만 우리들의 이 순수 의식 자체는 나이가 없다. 나이가 없으니까 생사도 결국 없다 이거예요. 생사도 없다. 제가 수업 시간에 최근에 그 말 어제도 했나?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몸이 죽어도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혹은 뭐 자손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해 뜨는 걸 보고 비 내리는 걸 보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의식은 여전히 한다. 참 의식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온 생명은 수많은 낮 생명을 통해서 자기를 잘 이렇게 보존해 가고 있어서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알아서 잘 알고 있어. 자,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정말로 늙는 것은 아니라고 느끼게 되지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동일하다고 느끼는 나 자신의 동일성이야말로 곧 알아차림, 의식의 동일성입니다. 의식은 자기 동일성을 언제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 맞죠? 네. 참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전에 다른 몸으로 만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몸 바꿔가지고 또 어떤 뭐 서로 간에 남녀도 바뀌고 뭐 나이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이럴 줄 몰라요. 참 귀하지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수많은 변하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교습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세계.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69페이지. 우리의 이때 마음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의식이 몸 안에 있고 따라서 몸이 지닌 한계와 운명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몸이 태어날 때 알아차림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몸이 태어날 때 의식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이 늙고 병이 들 때 의식도 늙고 병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죽고 사라지면 의식도 죽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화 속 인물이 태어날 때 스크린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속 인물이 늙어도 스크린은 늙지 않습니다. 영화 속 인물이 죽어도 스크린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생기거나 태어날 때 의식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늙어도 의식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죽거나 사라져도 의식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항상 영원히 똑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대입을 해서 잘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네 하는 때가 이제 진짜 그렇네. 그러면 지금 무엇이 스크린이고 무엇이 영화예요? 이제 지금 무엇이 스크린이고 무엇이 영화예요? 이거라고 지금 이렇게 스크린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연기를 각자가 자기 역을 가지고 하고 있다. 자, 영원히 똑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네 번째 줄. 유한한 우리 마음, 생각, 감정은 의식이 알아차림이 깊은 잠 속으로 사라진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알아차림, 이 의식의 경험에서 유한한 마음이 깊은 잠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은 의식이 깊은 잠 속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식의 경험에서 유한한 마음, 생각, 감정이 깊은 잠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식은 그대로 있고 잠들 때 순수 의식 자체는 그대로 있고
우리들의 생각 감정이 깊은 잠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나요? 이거 반대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다. 의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식은 그대로 있고 우리들의 생각 감정 여기서 마음이라고 부르 마인드 몽키 마인드가 잠속에 빠지는 거지 우리들의 의식이 잠속으로 빠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의식은 자기가 있으면서 문만 닫았어.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그 중요한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런 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보세요.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이 의식을 한번 알아차리고 난 뒤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의식을 한번 알아차리고 난 뒤에 소위 말하면 아 이거구나 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하기가 그냥 거의 99%가 그래. 왜냐하면 그 똑똑한 대예종고나 그 위에 언어극권이나 이런 분들이 의식을 한번 알아차리고 난 뒤에 남한테 그 스승을 대신해서 설법할 정도로 여러모로 이렇게 그 뛰어난 자질을 다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의식을 자각한 뒤에는 어떤 식을 공부하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대중고도 그랬고 원어국권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 위에 어조법인도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의식을 이렇게 챙기면서 이거지 속으로 남한테는 말 안 하지만 공부를 이거지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1대1로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이 속으로 이거지 하고 이걸 자꾸 챙기는 것을 공부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남 이야기 아닌 거 이해되나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선묘를 쓴 고봉 원묘 화상이 공부할 때 3년을 기한을 정해놓고 자기는 3년 안에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나는 자살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 그리고 3년 기한을 정해놓고 이제 딱 화두 들고 이제 정진 들어갔어요. 근데 앉으면 줘라. 한참 젊을 때 20대에 앉으면 줘라. 그래가지고 그 고봉 원묘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여러분 앞에서 3년 안에 지금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내가 약조를 들었는데 앉으면 너무 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선방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밖에서 돌겠습니다. 여러분 허락해 주세요. 이해되나요? 앉으면 졸았어. 근데 기한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고봉 오면 항상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뱅뱅 돌고 있는데 이제 그날이 마침 오조법연 스님의 그보다 후대거든요. 지금 고봉 원묘는 송나라 말기 원나라 초에 살았던 분이에요. 선조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에요. 하여튼 이 스님이 3년은 다 되어오고 근데 소식은 없고 그러다가 막 초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뱅뱅 돌고 있는데 이제 종이 치고 그 참선한자님 다 일어나가지고 그 위에 조사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날이 오조법연의 기일이었어. 그러니까 조사당에 오조법연 스님의 조상화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재올리러 따라가는데 자기가 돌다가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같이 이제 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 쭉 줄 서가지고 이제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향 꽂고 절하고 뒤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오조법연 스님이 있으면 되게 옆에 그분이 남긴 법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을 그 찬을 써놔요. 이해되죠? 예. 그분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써놓는데 그 대목이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다.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다. 이해되나요? 늙지 않는 거. 지금 스크린,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앉아 있는 이 영화 속에, 이 영화가 비춰지고 있는 스크린, 이 공간 자체로서 있는, 그러니까 다만 이놈이다 하는 대목에서 이제 한 소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문득, 그러니까 3년이나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다가 딱 어떤 그 한마디 말기에 이제 탁 터져나간 거지. 그래서 이제 이놈을 이제 알아챘어.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챘어요. 아이고, 좀 별난 놈이잖아요. 미안합니다, 고봉 여사님. 시작하자마자 3년 기한을 정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지는 나서가지고 내가 3년 안에 해결 못하면 깨끗하게 나는 하직합니다 하고 선언해놓고, 또 별나게 또 남은 다 앉아있는데 혼자서 뱅뱅 밖에서 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탁 깨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힘이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는 소리를 막 하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설암조흠이라고 하는 스님이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설암조흠이 그럴 때는 건드리면 말을 안 들어. 여러분도 한참 막 이럴 때는 그 건드리면 말을 안 들어. 저도 옛날에 저 스님 이거 모르네. 아니 이걸 모른다고. 스승한테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암조흠이 그 고봉문묘가 한 소식하고 난 뒤에 손을 안 대고 5년을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그 5년을 가는 동안 이걸 광증이라 그래요. 이게 그 광기처럼 이게 막 힘이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5년 동안 가만히 기다렸대. 두고만 보고. 그래서 서서히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은 걸 확인한 뒤에 5년 만에 이제 불러다가 어떻게 공부하나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나 하니까 앉아나 쓰나 자나깨나 확인합니다.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그럼 깨어있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너가 스스로 컨트롤하네? 하니까 자신있게 예 됩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챙깁니다. 늘 챙기고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겁니다 하고 딱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설암조흠이 5년 만에 알겠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어있는 그 주인공이 확실하네? 그러니까 예 이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소리가, 그러면 그 주인공이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챙긴다는 말 이해했어요? 깨어있을 때 챙긴다. 그러니까 챙기면 있다. 항상 있다. 자신 있다. 그런데 깨어있을 때는 주인공이 확실히 챙겨집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는 주제가 됩니다. 스스로 컨트롤이 됩니다. 주제.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면 잠들었을 때, 잠이 폭 들었을 때 그 주인공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깨어있을 때는 확인이 되는데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있어요 없어요? 깨어있을 때 챙기던 그것이 잠이 폭 들었을 때도 챙겨지나 안 챙겨지냐 할 때 챙겨져야 안 챙겨져요? 잠이 폭 들었으면 안 챙겨지지. 자는 없지 않아. 자는 없지 않아. 안 챙겨져. 깨어서 챙기는데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안 챙겨져요. 그래서 안 챙겨집니다. 그래서 스승 앞에서는 자기 함부로 말 못하죠. 왜냐면 무슨 말에 챙겼다 그러면 또 그 뒤에 바로 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안 챙겨지는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른 건 하지 말고 잠이 폭 들었을 때 너희 주인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답만 하려고 해라.
그러고 5년 지나요. 참 이게 공부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이거구나 하고 이거를 깨어서 챙긴다. 이게 지금 고봉원면은 아주 자기가 기록을 쫙 남겼고 대종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술법은 잘해. 근데 찜찜해. 이해돼요? 찜찜해. 왜냐하면 놓칠 때도 있잖아요. 가끔 가다 깜빡 하거든. 그러니까 찜찜해. 자기는. 남이 물으면 대답은 하지만 자기는 뭔가가 찜찜해. 그래서 계속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딱 이 문제만 가지고 5년이 더 흘러요. 그러다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자는데 도반에 목침이 툭 떨어지는 밤에 도반에 그 중국 선방은 약간 우리 일본 영평사 갔을 때 이렇게 좀 높잖아요. 영평사 갔을 때 우리가 앉았을 때는 요만한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스님들 기간대는 좀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요 그대로. 딱 그 위에 그 석가래 3개 아래가 자기 공간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 법칙이. 석가래 3개 아래 거기가 자기 자고 뭐 다 하는 데예요. 거기에 나란히 자는데 목침이 탁 떨어지는 소리에서 탁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낮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놓아야지 챙기는 것이 아직 챙기는 놈하고 대상하고 아직 이분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는 많이 놓아버려라. 화두도 놓아라. 진짜 화두는. 그래서 완전히 다 놓았을 때 그냥 이제 믿는 경지로 들어가. 이거 챙기는 경지가 아니고 그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었으나 완전히 잠이 들었으나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 챙기는 더 이상 안 챙기는. 그러니까 지금 스크린 위죠. 근데 스크린 안에 나타난 주인공은 스크린을 챙기려고 한다. 근데 챙겨지나 안 챙겨지나 할 때 안 챙겨지죠. 그래서 불식 혹은 단지불애라는 말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말이에요. 이걸 그냥 단지 스크린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이 스크린 자체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하고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포기해버려서 그냥 다 놓아버려서 더 이상 분별심이 사라지는, 챙기는 것이 사라지는, 더 이상 나와 스크린이 둘이 아니게 되는 쪽으로 들어가는 그 대목이 믿음의 길이 거기서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쁜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봉 원묘가 그 목침 떨어지는 소리에 이거는 단지불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알아서 깊은 잠에서도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알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거. 더 이상 찾지 않는 거. 그래서 정말 당연해지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겪어야 할 깊은 대목이에요. 자, 처음부터 유한한 마음은 의식이 깊은 잠 속으로 사라진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식의 경험에서 의식의 경험은 변하지 않는데 유한한 마음이 깊은 잠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챙기는 것이 결국은 유한한 마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마음이 챙기고 있는 것. 그것이 깊은 잠 속에서는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한한 마음은 사라져도 순수 의식 자체는, 스크린 자체는, 자,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나기가 우물을 보는 상태에서는 챙기게 된다. 다시 에고가 한번 의식을 한번 깨달았어. 나기가 우물을 본 뒤에는 나기 입장에서는 계속 의식을 챙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탁 놓는
믿고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여기가 백척간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는 백척간두 진일보할 때 백척간두가 하다가 챙기다가 문득 이거는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같이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오매일려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오매일려를 만들려고 하는 주체가 낙이라고 하는,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자기 에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진짜 한번 확 돌아버리는 거. 낙이가 우물을 보는 상태에서 우물이 되어서 낙이를 보는, 스크린이 되어서 이 현상을 보는 입장으로 한번 획 돌아가는, 그게 백척간두 진일보 소식이에요. 다 놓아버린다. 백척간두에서 완전한 허공 속으로 진일보한다. 다 놓아버리면 정말로 스크린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입장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천하의 대종건이 지금 고봉 원면이 하는 이런 분들도 다 한번 마지막으로 걸려있던 그런 대목이라서 일종의 도노 이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계기가 온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망이 끈질기게 남아가지고 에고의 욕망은 싹 숨어가지고 의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이거지. 그거를 놓는 게, 그러니까 이 놓은 것은 크게 하면 죽는 거거든요. 현에 살수 이런 말 있잖아요. 현에 벼랑에 매달린 손을 놓아야 현에 살수 장부와 대장부다. 그러니까 그 대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알아두면, 네, 여기가 지금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요 대목이. 사실은 의식이 깰 때도 경험하고 잠잘 때도 경험하는 것은 의식이고, 근데 그 의식의 경험 속에서 에고의 마음이 깊은 잠 속으로 사라졌다가 에고의 마음이 깨어나는 거지, 의식이 사라졌다가 의식이 깨어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은 아침에 의식이 깨어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믿고서 살고 있다. 지금도 깨달아도 그렇다. 근데 의식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 감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공부가 거기까지 간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진화두니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챙기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한번 놓는 게 정말로 벼랑 이 허공으로 내가 나가는 거. 왜냐하면 챙기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요. 에고가 본질 뒤에 숨어가지고 한숨 푹 싹 자기 몸을 숨기고 이렇게 이 과멸을 앞에 세우고 자기 숨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결국에는 과멸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노출되는, 들키는, 에고가 들키는, 그때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이제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여러분 이 책이 제가 왜 이번에 교재로 선택했는가, 지금 2장이잖아요. 4장 가면 우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지금 얘들이요, 우리 딸은 공부 잘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디비 쪼고 있는 그 모습이 4장 들어가면 이제 막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거울, 마음 공부한 사람한테는 아주 큰 거울이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대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진하면서 지금은 챙길 때예요. 아직은 챙길 때인데 언젠가는 챙기는 것조차도 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버려야 되는, 달가벗는, 다시 말하면 에고가 죽어야 되는. 놓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힘들죠. 한 번 더 읽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위에부터 유한한 마음은, 생각은 의식이 깊은 잠 속으로 사라진다고 상상합니다. 의식이 사라졌다가 아침에 의식이 돌아온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식의 경험은 그대로인데 유한한 생각이 깊은 잠속으로 사라졌다가 아침에 다시 생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홀로 여여부동입니다. 지금 요 말에 한번 깊이 음미하세요. 굉장히 공부에 요긴한 대목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뀌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상황 이해되나요? 네, 에고가 깨어난다 이 말 아니에요? 에고가 깨어난다 이 말이다. 네, 에고가 깨어난다 이 말. 에고가 깊은 잠에 들고 그러니까 에고의 다른 말은 분별심이에요. 그러면 분별심이 깨어나니까 세상도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들어가면 유식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 돼요. 에고가 깨어나면서 이 자연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니 하늘이니 산이니 설악산이니 전부 나의 에고가 투사하는 분별들이라는 그런 뜻이야. 이게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전부 이 한 생각이 뒤집어져야지 이런 말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이때 일체유심조에서 이 심이 분별심이에요. 일체가 분별심이 깨어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깊은 이야기야. 챙기는 것도 에고가 챙기고 있고. 애기 챙기는 것도 애고가 챙기고 있고 뭐 되니 안 되니 뭐 한 소식 했다니 많이. 스파이라의 이 대목은 의식은 자나 깨나 항상 여여한데 우리들의 에고가 잠들면 사라졌다가 아침 되면 에고가 깨어난 거지 의식이 깨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에 한번 우리가 탁 돌아가는 인연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와서 요 한 대목 만난 게 앞으로의 공부에서 큰 지금 도움이 돼요. 이 대목이 바로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데서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안에서 법안으로 전환되는 아라한에서 보살로 눈이 업그레이드 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내 공부가 진행될수록 이런 대목에서 어떤 여러분께서 익어지면 전환이 한번 탁 이제 온다. 모든 걸 나 위주로 생각하는구나. 에고 위주로 생각하는구나. 마음 공부조차도. 그러다가 한번 그 에고를 놓는 날이 오는데 쉽지는 않죠.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넘어서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이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잠잘 때마다 잠자면서 스르륵 잠들지요? 에고가 잠드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 있는 거지. 믿는 거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믿는다. 지금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자면서 에고가 스르륵 잠들면서 믿고 자. 그 아침에 에고가 깨어나는 거지. 요거는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자꾸 해보면 어느 순간 딱 이렇게 그게 사실로 자기한테 탁 맺히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진짜 깊은 수행의 한 대목이에요. 이걸 우리가 매일 잠들 때마다 아침에 깰 때마다 확인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제가 안 하던 이야기 방금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한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 일체유심조에서 그 심이 일체가 본심이란, 그러니까 일체 현상은 본질이 낮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해석한다고. 그런데 이런 걸 경험해보면 일체가 내 분별식이 깨어나면서 만들어진다. 일체유심조할 때 심이 분별심이라는 거죠. 에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도 심이에요. 본심이 아니라 표면심, 분별심이라서 문제지, 에고도 심은 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에고가 깨어나면서 에고와 에고의 세계가 동시에 같이 생겨난다. 분별심이 분별식이 분별 명색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명, 행, 식, 명색. 식이 명색 만들어내는, 그걸 아침에 눈 뜨면서 식이, 나의 분별식이 분별 명색을 만들어내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때가 이제 하여튼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면 일체 유심조라는 이때 심자가 나의 일체가 나의 분별식이 분별로서 명색이라고 그려놓은 세상. 그러니까 이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 대목에서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좀 더 그래도 일단 좋은 인연이죠. 이런 말 들어놓으면 한번 이게 전도몽상이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때가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하고 멀리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연이 찾아온다. 다음에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자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의식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부재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의식의 부재가 아니라 생각의 부재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자기한테 실감 나려면 이 의식의 강도가 높아야만 돼요. 즉 하나의 공부의 단계가 생겼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본래 의식,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의식이지만 그러나 이 내가 의식으로서 이 현상에서 깨어 살려면 의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식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면 내가 의식이 되었나 안 되었나는 이 말로 확인이 돼.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면 자기의 무게중심이 의식으로 많이 옮겨갔어. 반자신경으로 말하면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과는 멀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본인이. 자,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의식의 부재가 아니라 에고의 부재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깨면서 에고가 없었네 하는 거하고 의식이 없었네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지. 들어오나요? 아침에 깨어나면서 에고가 없었네. 보통 사람은 에고가 없었네가 아니고 에고 입장이니까 의식이 없었네 한다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참고 삼아 이렇게 공부가 더 깊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점이 한번 탁 이렇게 실감 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스스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아는 것은 의식이 아는 거지 에고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에고는 끝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는 이거지 하고 남한테 말 안 해서 속으로는 이거지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들켜야 돼. 그래서 놓아야 진짜 의식을 알아차리는 거기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지금 이해되죠?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그 똑똑한 대종과도 그게 12년인가 걸렸대요. 그거 넘었었는데 지금 고봉 원묘는 한 소식 하고 5년간 내버려뒀고 5년 만에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주인공이 어디 있는가 해서 이때 주인공을 고봉 원묘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을 요 깨어있는 몽키 마인드를 주인공으로 착각을 했으니까 낮에는 있는데 밤에는 없다고 이야기하지.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딱 여기에 걸리니까 스승 입장에서는 그 점을 다시 줬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고봉 원묘가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것이 이놈이다 할 때는 이목구를 깨쳤어요. 이겁니다 할 때 이거를 깨쳤어. 근데 이거 깨치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또 에고하고 이것이 섞여버려. 다시 섞인다는 게 이야기했어요? 네. 다시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된 채로 자기는 챙기고 있다고? 그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처음 말해주면 안 들어가니까 5년이나 스승을 기다려줬다. 5년 만에 깨어서는 주제가 되느냐? 예, 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이 푹 들어서는 어떠냐?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깨어서는 있는데 잠들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잠들었을 때는 그러면 그럼이 어디 있는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없어지면 주인공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잠들어서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답을 할 수가 없다. 주인공하고 에고를 섞여버렸다. 상황이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5년간 이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한번 목침이 떨어지는 소리 듣고 그때 한번 확 돌았다. 결국은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그죠? 마지막에는. 이것도 참 비밀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모른다고 하고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안다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우리가 유념합시다. 다음에 하여튼 알아차림은 스스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경험하는 알아차림은 의식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알아차림, 의식은 영원합니다. 영화 속 인물이 병에 걸려도 스크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몸이 병에 걸려도 알아차림의 의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 순수한 알아차림임을 깨닫는 것은 궁극적인 치유가 됩니다.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분별 의식을 깜빡 자기도 모르게 이거다라고 붙잡고 한동안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놓아야 된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다 이 말은 그 쥐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쥐고 있어야 놓아요. 지는 것도 없으면서 노는다면 말 배워가지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진다라고 처음부터 해버리면 아무 공부가 안 돼. 상황 이해되죠? 열심히 챙겨야 돼. 최선을 다해 챙겨야 돼.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인연이 와요. 그 다음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자가 농부가 저녁에 자기 집에 닭 한 마리만 안 돌아와도 온 마을을 뒤져가지고 닭을 찾는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되게 방심하고 산다. 방심. 그러니까 그 방심을 찾아와야 한다. 구방심. 이게 맹자사상의 그냥 골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챙겨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챙겨라. 이게 맹자사상이에요. 그럼 여기 마음 챙기는 것이 열심히 되면 깨어서는 주제가 된다가 결론이야. 여기에 맹자사상의 끝이에요. 구경의 경지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어야 돼. 된 다음에는 구방심. 그러니까 방심. 보통 사람은 방심하고 산다. 닭 한 마리처럼 자기 마음이 집 나갔는데 찾아오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 대로 산다. 방심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와라. 이게 맹자사상이에요. 근데 이걸 해야만이 그 다음 이제 선사가 하는 소리가 이것도 닥광선사 말이네. 닥광선사가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 그 일본의 황실의 왕자가 질문했어. 맹자는 구방심하라고 가르쳤는데 선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닥광선사가 하는 소리가 열심히 구방심을 해야 됩니다. 맹자가 옳습니다. 근데 맹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고 하는 소리가 맹자는 일반인은 방심이고 맹자는 구방심. 마음을 챙겨가지고 항상 껴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 이게 유교의 수양의 세계예요. 이해되나요? 그 한자로 표현하면 그 공경할 경자. 소수서원 들어가면
퇴계 이황이 그 써놓은 경자, 경바이라고 있어요. 경자, 공경한다. 그러니까 이 경사상이 자기 마음 챙김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의 수행법은 유교의 수행법이에요. 근데 선은 구방심한 다음에는 요 방심, 그 방심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챙기는 하는 에고기 때문에, 챙기는 하는 이분법이기 때문에, 챙기는 주체가 이분법이기 때문에, 챙기는 하는 에고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공자 명자의 철학은 에고의 철학에서 최고봉, 에고가 할 수 있는 최고봉, 이해되나요? 삼강오륜, 사스상경 가르침들이 전부 다 에고가 할 수 있는 최고봉. 근데 선에서는 그 구해온 방심, 구해와야 됩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예 방심하고 있는 데 만족하면 안 돼. 구방심을 해야 돼. 그 뒤에는 요 방심. 이제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방심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두 갈래. 그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구방심한 다음에는 요 방심, 방심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놓으면 뭐예요? 나누어지지가 않아. 그때 비로소 의식이 스스로 깨어나는, 전체가 진짜 의식, 이게 의식이 되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방심하는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요 방심이야, 난 아예 그냥 다 놓고 그냥 처음부터 무위법으로 들어갈래 하고, 그러니까 유위법의 극치를 가야지 무위법으로 넘어가지. 유위법을 아예 안 된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무위법이야 하고 있으면 아무 공부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느냐? 놓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챙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떻게 근데 어쩔 수 없어. 모두 다 이 길을 걸어가. 부처님 보세요. 6년간을 그렇게 모질게 챙겼다. 결국에는 놓았다. 그러니까 놓아야 완전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저도 조금 여러분한테 미안하네. 여러분은 그러면 하라는 말이에요,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놓는 거지. 처음부터 놓고 들어간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부처님 보라고. 부처님 같은 분도 그렇게 6년간 모질게 하다가 놓아서 깨달았지. 그러니까 실패를 해야만이 성공해요. 자, 그래서 궁극적인 치유가 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의식이라는 것을, 단순한 의식의 경험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늘 완벽한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느껴지지 않는 게 건강이에요. 자, 건강의 정의. 건강의 정의. 몸과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게 건강이에요. 몸이 느껴지면 달랐어. 마음이 느껴지면 달랐어. 상황 이해돼요? 안 느껴지는 게 최고야. 저 아파 보니까 알겠다라니까. 아무 느낌 없을 때가 컨디션이 제일 좋은 상태. 그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챙기는데 놓아서 문제가 없는 거. 놓아서 문제가 없는 것이 깨달음의 기록. 제일 정수다. 자, 마지막 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알아차림에는, 의식에는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전까지 읽었어요. 꽤 읽었어. 한 100페이지 가까이 읽었을까?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내일 아침 또 합시다. 근데 재밌죠? 예. 그리고 오늘 깊은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나도 뭐라 할 수가 없네. 어떤 사람한테는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소화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론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믿음의 ing력으로 들어간다. 부처님도 물 속에서 물이라고 몰라요. 부처도 몰랐거늘 가섭이 어떻게 전하라.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모르는 건 아니야. 믿음이 깔려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가 깊어지는 한 단계니까 오늘 이제 이 단계를 우리가 함께 지금 한번 인하동 선언의 지금 집단 지성이 같이 가다가 이제 이 영역을 한번 건드리는 그런 날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안다에 속았네요. 안다에 속. 알려고 하는데 속았다. 알 수 없다. 네, 할수 알 수 없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알 수가 없다. 근데 받아들인다.